반갑습니다. 주식강 이력대기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 보도록 할 예정인데 주가가 계속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게임의 시장 독주를 하기 위한 SK 하이닉스와의 협상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시장 환경들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아요. 지금 큰 폭으로 낙폭을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비단 우리 한국뿐만은 아닙니다. 이런 요인들까지도 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시장이 어려운 상태로 지속되고 있으면서 한미반도체도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따른 지지하고 저항 그리고 우리 매집주도 될 수 있는 방법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 하락이 좀 멈춰줘야 되는데 공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바닥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은 조금 될 수 있다는 것들은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오늘 대차하고 공매도 거래 추이랑 좀 봐야 되겠죠. 이 공매도가 잔고가 줄어드는 게 중요하다. 대차 거래가 상환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환 일정에 맞춰가지고 상환되는 것들 확인하면서 대응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보넥스 투자자분 제가 협업하고 있는 협업사하고도 전문이나 진단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 잡기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 받으셔가지고 대응 잡는 거를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종목 진단이나 자문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고 이 공매도 일단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4월 3일 공매도 거래 금지가 진행이 됐었죠. 공매도 가열로. 근데 이후에 공매도 거래 금지가 풀리고 난 다음에 공매도 매매 비중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누적된 공매도 수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죠. 4월 7일 오늘자로도 공매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건 주가가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특히 공매도는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외국인 또는 기관에서는 공매도를 좀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도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했던 상태다 보니까 공매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차 거래가 좀 줄어야 되는데 이 대차 거래도 상환하는 주식수가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대차 거래가 더 큰 폭으로 증가돼서 상환 주식 수량도 늘어났지만 대차 거래는 결론적으로는 대차 거래가 좀 증가됐습니다. 이 대차 거래가 공매도를 하기 위한 대차 빌리는 거, 대차를 하는 걸로 설명드리긴 했었죠. 대차 거래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들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 공매도라는 거는 없는 거를 먼저 매도를 한 다음에 매수해서 이 매도한 거를 상환을 하는 거죠. 공매도는 이런 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 대차 거래를 한다 했습니다. 제가 10주를 가지고 있는 거를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잠시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면은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 매도를 한 다음에 매수를 해서 공매도를 상환하고 그리고 대차 거래를 상환하는 겁니다. 그럼 대차 거래가 준다라는 거는 공매도로 이어지는 물량이 줄어듦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먼저 대차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겠죠. 상환하는 거는 공매도가 상환이 되고 대차 거래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차 거래의 증가세가 좀 주춤한다라는 거는 공매도로 이어지는 물량들이 작아진다라는 거고 공매도의 이 매수 수급,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 그렇게 대차 거래가 상환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하고 대차 거래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켜보시면 대차 거래의 증감, 상환은 많이 됐지만 증가됐다라는 거는 공매도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한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공매도 매매 비중 이거 중요한 것보다는 누적돼서 공매도량이 계속 증가되느냐. 3월 28일 이전에서도 계속 공매도는 증가돼 왔습니다. 오늘도 누적 공매도 수량이 점점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수급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강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을 보니까 개인, 개인 투자자랑 기관이랑 금융 투자자랑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인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장기 투자자의 포지션이기도 해요. 금융 투자랑 기관 투자자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 포지션이고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목적으로 자금이 투입됐다라고 해도 기관은 금융지수 국내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를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왔다는 게 공매도의 주가 하락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금이 상승을 베팅을 하기 위해서 당장 단기적인 상승을 베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들은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 포지션인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로 좀 돌아와 주는 것들이
공매도가 상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들도 있으니까 단기 포지션, 장기 포지션 그 차이점을 보시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것들이 공매도로 상환이 되고 대차 거래가 줄어드는 이 조건들이 맞아지면은 그때가 이제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이걸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우시면 고넥스트 자문에 연락하셔 가지고 한미반도체라고 보내주시면은 도움 드릴 겁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잡기 전에 우리 뉴스 한번 좀 보시죠. 뉴스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주기는 해요. 단기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요인들은 미국의 관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지금 다우, S&P, 나스닥 지금 다 글로벌 증시들이 다 7%, 뭐 독일은 7%, 뭐 프랑스는 5%, 유로 6%뭐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국내 지수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대내외적인 그런 요인들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떨어지지만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이 되면 다시 본래 주가로 찾아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대응 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한미반도체에 따른 그 가치에 대한 변화가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SK 하이닉스도 오늘 큰 폭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가 빠져도 상관없다. 뭐 해외 비중이 90%니까 TC본도 마이크론에 납품하면 돼.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SK 하이닉스도 주요 고객사 중 하나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할 정도면 한미반도체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오늘 8% 정도, 9%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일단 좋은 소식들은 시장의 좋은 소식들. 코스피 상장사가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2% 급증했다.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영업이익이 급증하는데 지수가 떨어지는 거면은 나중에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그냥 가치가 증가되면서 주가가 반영되듯이 대내외적인 환경들 때문에 이런 지수 자체가 선반영되면서 떨어졌지만 막상 까보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그럼 관세 뭐 상관없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지수는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죠. 이게 4월 2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우리 1분기 실적을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게 작년에 영업이익의 62%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1분기 호실적을 시작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 그런 지수도 반등하면 이 한미반도체의 주가 또한 반등할 가능성들이 높은 기대 요인이 되겠죠. 다만 미국과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기 악화 때문에 변수로 꼽힌다. 경기가 악화되면 반도체 투자도 좀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반도체 투자가 주춤한다라는 거는 SK 하이닉스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한미반도체도 SK 하이닉스가 PC본도 제품을 사주면 어쨌든 긍정적인 내용들인데 마이크론도 사주지 못하게 될까 봐 그걸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HBM의 시장 독주, PC본도 가격을 조정해 가격을 낮췄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슈퍼 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한미반도체 TC본들을 독점으로 공급받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 가격 올릴게. 니네 우리밖에 공급해 줄 수 없잖아. 니네 가격 올릴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한미반도체가 공급만, 얘네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얘네한테 안 사면은 HBM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슈퍼 을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그거를 한미반도체 기를 좀 죽여놔야겠어. 한미반도체의 협상력을 좀 죽여놔야겠어.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PC본더 공급을 격화를 시켰던 거죠. 하나세미텍에다가.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납품하는 가격들보다 하나세미텍에 공급받는 PC본더 그 장비에 대한 가격을 더 높게 줘서 한미반도체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세미텍에서 높은 가격을 주면서 사왔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한미반도체도 열받죠. 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가격을 높이지 않고 이렇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니네가 하나세미텍에 공급받는 게 우리보다 더 비싸게 공급을 받아? 그래놓고 독점을 깨트려? 그럼 우리도 가격을 높일게. 가격을 25% 인상한다. 일반적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슈퍼을이 사실 우리 시장의 이 TC본더 가격도 시장의 공급과 이 수요가 있어야 가격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납품하는 납품사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버렸다. 이건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만큼 한미 반도체에 자신감이 돋보이는 그런 조치다. 그거를 한미 반도체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SK 하이닉스에 TC본도 25% 가격 인상해서 팔 거야. 1분기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니네가 안 사면 다른 데다 팔면 돼. 그게 이제 마이크론이죠. 브로드컴이나 해외 비중이 HBM4 뭐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막 널렸어. SK 하이닉스 니네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TC본더를 납품 안 해줘 버리면 하나세미텍에 장비 공급해서 우리가 특허 이겨버리면 너는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빡이라는 거죠. 이거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도 SK 하이닉스도 하나세미텍에 공급받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한미반도체 장비를 받기 위해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무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을 하기 위한 가격 인상이다. 마치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조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테이블로 나와. 나와. 마치 한미 반도체가 을이 된 것처럼, 갑이 된 것처럼 슈퍼 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미 반도체는. 그래서 이 가격을 25% 조정을 했다라는 거는 인상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관련돼서 또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객사를 직접 향했다. 총구가 경쟁사에 맞춰주셨다면 지금은 SK하이닉스로 향했다. 야, 니네 SK하이닉스, 하나세미텍, 뭐 기술 격차 우리가 더 높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SK하이닉스 니네는 뭐 하냐? 그러고 있는 거죠. 니네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뭔 얘기라도 좀 해봐.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TC본더의 가격을 4월부터 25% 인상한다. 양산 라인에 한미반도체 TC본더 100기가 넘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초강수인셈이다. 25% 인상 뭐 상관없으면 사지 마. 라고 하는 그런 거래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내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로 하나세미텍에서 하나세미텍이 납품을 못하게 되더라도 니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그런 압박을 하는 거죠. 마치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뒤에 나 뒤에 마이크론 있어. 너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죠. 니네 없어도 돼. 니네 물량 빠지더라도 충분히 상세가 가능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6세대 HBM4 양산 샘플도 일단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TC본드가 없으면 하나세미텍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세미텍의 특허 문제 때문에 공급받고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얘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거래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엔비디아는 이런 특허로 인해서 하나세미텍의 특허 분쟁 그런 얘기를 접하고 나서 상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공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노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마치 우리는 아무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것들로 자주로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7공장 기공이 연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6세대 HBM4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TC본더를 만드는 것들인데 HBM4용 하이브리드 본더도 이곳에서 생산이 된다. 그러면 매출 규모도 2조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된다. 시장에서 급성장되면서 세계 HBM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없어도 매출 1조 2천억 원, 내년에는 2조 원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 브로드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됐으니까 좀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내 적의 적은 공동의 적인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의 이런 약점들, 한미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개선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쉽지만 않겠지만 엔비디아 차세대 칩을 발표를 한 지난 3월 중순쯤에 SK하이닉스가 HBM4로 내놨다는 거죠. 이 제품이 한미반도체 TC본더를 가지고 양산을 한 샘플을 만든 제품들입니다. 엔비디아는 내년 하반기 출시될 신형 반도체 블랙엘보다 추로운 성능이 2배 향상된 HBM3E 적용되는 블랙엘과 달리 루비는 HBM4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제품이 한미반도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한미반도체 TC본도로 생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6월 샘플을 보냈고 10월에 생산할 것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일정의 화질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세미텍 장비 공급 안 받을 테니까 한미반도체 25% 조금만 낮춰줘. 알았어 진정해 라고 할 수 있는 걸 한미반도체가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1조 2천억 원에서 2조까지 매출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서 단기적인 요인들이랑 장기 요인들의 차별은 구별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재무, 단기적인 성장성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출이 2024년도 확정된 매출은 5,500억 수준입니다. 근데 올해 8,900억 원, 1조 2천억 원. 그러면은 양산 1공장 양산이 시작되고 HBM4 TC본더를 제품을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등에 납품하게 된다고 한다면 매출이 2조까지도 나온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을 보자고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50%가 나오고 있습니다. 50%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죠. 그러면 2조를 매출을 발생했다. 영업이익은 50% 얼마예요? 1조잖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2,500억 원 수준인데 1조까지 증가된다면 그때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장기적인 모멘텀이라는 거죠. 이 내용들을 모르고 대응을 잡아가시면은 안 되겠죠.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지금은 시장이 어려우니까 뭐 지지구간, 저항구간, 단기 지지구간들까지는 다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주가가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주면 다행이다 했는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쭉 떨어지고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때가 3월 25일 정도죠. 이때도 3월 21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뚫고 올라갔으면은 지금 위에 있었을 거예요. 못 뚫고 떨어지면서 관세, 공매도 제약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고 지금 박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한미반도체도 뭐 거의 다 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장기적인 요인들은 결국에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항상 중요한 게 제가 수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무도 중요하고 수급도 얘기를 하고 이 기술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런 이슈들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항상 이런 주가가 상승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파미셀도 그렇고 코나아이도 써니전자도 다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주가가 뭐 100% 올라가는 거 코나아이도 계속 영상에서 설명드렸었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 70% 올라갔다 지금은 100%가 넘었습니다. 써니전자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검색식에서 추출된 종목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리고 있었잖아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수급, 재무, 그리고 차트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시든 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주가 형성의 비밀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차트 수급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변화 기업 가치가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주식이 형성되는 가격이다. 이 차트라는 거는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면서 형성된 가격을 나타낸 것은 시각화를 해 놓은 거죠. 또 수급은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요와 공급으로 거래되면서 형성되긴 호가,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재무라는 건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나왔는지 근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일확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판매할 물건들 계약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이번 분기에는 얼마 정도 실적을 냈어. 이번 연도에는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루 만에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번 분기, 이번 연도에 얼마를 벌었는데 이거를 상장된 주식 수랑 나누면 일부당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기업에 대한 가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건데 시장의 공급과 거래는 한정되어 있죠. 왜냐하면 상장되어 있는 주식 안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도 이 시간이 없이 영업이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든 방산이든 조선이든 자동차든 모든 업종들, 모든 산업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주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과거에 7년,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산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도 마찬가지죠. 모든 업황도 영원하진 않다. 시간이 흐르면 변하게 된다. 이태전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업황이 변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수요, 수급 같은 경우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업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보면은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고 수급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변화로 함께 변하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트는 수급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결국엔 시간에 따라서 지나면서 기록이 되고 주가는 결국 미래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식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검색식으로 제가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찾아내는 거거든요. 재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매집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있으면 그 검색식을 우리 본넥스트 투자자분하고 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이 검색식 결과를 봤을 때 12월 4일에 써니전자 코나이 3개월 내에 7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파미셀이 있었죠. 다른 종목들도 있었지만 파미셀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122%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이루어주고 있다가 12월 6일 이후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연간 전망치,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출액이 높냐, 영업이익이 높냐를 떠나서 영업이익률을 보는 겁니다. 성장을 하느냐. 그리고 12월 6일 바닥에서 갑자기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매집이 끝나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 이 12월 6일이 이날이죠. 이날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5,250원에서 12,920원까지 올라간 거죠. 40%가 상승한 거죠. 이게 수급 차트 재무 이 세 개의 조건이 맞는 기업들의 결국엔 미래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 과정인 거죠. 코나아이도 마찬가지로 12월 4일에 검색이 됐잖아요. 12월 4일에 검색됐죠. 코나아이, 써니전자. 이날입니다. 12월 4일에 이날 검색이 됐죠. 이날. 그러고 난 다음에 33,800원까지 18,810원에서 33,800원까지 70%가 올라갔어요. 이 기업도 12월 6일 이전에 금융투자 기관에서 계속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실적도 강화합니다.
영업이익률도 14%가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33,800원까지 70%가 올라갔잖아요. 3월 4일에 검색이 되고 70%가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45,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140%가 상승한 거죠. 대신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이렇게 3박자가 다 맞았던 종목.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죠. 써니전자도 12월 4일에 검색됐습니다. 12월 4일. 고가가 1920원이었죠. 근데 3,780원. 이렇게 검색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70%가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가 상승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3,780원까지 100%가 상승했죠. 이렇게 검색되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다 무료로 드릴 거고, 검색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그냥 드리면 되지만 만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검색식을 입력하는 방법들 함께 보면서 따라 하시기만 하시면 되도록 이렇게 검색식 설정하는 영상들 보내드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까지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따라만 하실 수 있도록 7분가량 되는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겠죠. 영상들 순차적으로 제가 메일로 발송 드리고 있는데,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메일을 전송을 주셔야 영상의 크기가 높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발송을 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이메일로 드릴 거라는 거. 그리고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지만 리포트도 드리고 있거든요. 모넥스트 자문에서도 주간 리포트가 매주마다 발간이 됩니다. 방산, 유럽 재무장, 업황들이 어떤지, 외국인과 기관이 노리는 섹터는 이 중에서 존재합니다. 여기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2차전지, 한한령, 수혜주, 조선, 방산, 유력 섹터들도 안내를 드리고, 업황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지난 3월 20일에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종목들을 안내 드리거든요. W게임즈가 나왔습니다. 학식게임즈 인수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안정적인 실적에 달린 두 개의 성장성, 그리고 저평가의 안정구간, 추월카지노 성수기, 그리고 한한령에 대한 수혜주, 그래서 주가 분석까지, 기업 분석과 주가 분석까지 함께 해드리면서 W게임즈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당시 주가가 5,500원 수준이었는데 53,3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리포트를 받으셔가지고 무료구들 받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무료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안에서 교육이랑 종목 추천도 같이 가고 있는데, 지난 3월에 매매했던 매매 내역들이죠. 추천주 내역이죠. 14%, 휴스틸 30%, 히로픽스 22% 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추천주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셔가지고 검색식, 그리고 리포트, 기록주들, 그리고 카톡방 교육이랑 종목 추천까지 자문과 진단도 다 가능합니다. 모든 혜택을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메일을 알려주셔야 영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종목 진단,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종목명을 알려주시면 대응이 다 가능하실 수 있도록 진단까지 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종목명으로 보내시면 되고, 카톡방 원하시면 카톡, 모든 것들 다 원하신다면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